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이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에서 꼭 출제가 되는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10점이 훨씬 더 업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영작, 그 다음에 생활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문법성 판단 문제,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작이 두 문제가 나오면 이 문법성 판단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합 네 문제고요. 아니면 영작 문제도 스트럭처 문제이므로 영작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문법성 판단 문제는 전체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작 문제는 문법성 판단 문제, 스트럭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과연 스트럭처 문제 네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스트럭처는 그야말로 네 문제는 그야말로 변별력 문제입니다. 이 스트럭처 네 문제 변별력 문제를 꼭 맞춰야만이, 다시 말해서 만점을 네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85점 이상이 가능합니다. 스트럭처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여러분들은 80점 이상 맞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럭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푸는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칠판을 보실까요? 먼저 스트럭처는 여러분들 동사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큰 소리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동사 문제. 자, 다시 동사 문제. 됐죠? 영어는 동사가 영어의 70%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크게 자동사, 타동사, 수동태, 준동사, 일치, 초동사, 이걸 합쳐서 흔히 우리들은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동사를 확인하면서 자동사, 타동사, 수동태, 준동사, 일치, 초동사가 쭉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먼저 흔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 이론 시험 수업에서는 자동사가 2% 정도 쓰이고 타동사가 98% 정도 쓰인다고 해서 흔히 영어는 타동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하고 전치사가 가능하고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고 전치사가 불가하다. 자동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동태 불가 전치사 가능. 타동사 그러면 수동태 가능 전치사 불가. 이 말이 반드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자동사하고 타동사 구별은 흔히 무엇 을루를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고 을루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자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을루를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 말이 안 되면 자동사, 타동사가 훨씬 더 많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 그야말로 영어의 부동에 이르는 수동태죠. 수동태를 몰라서는 영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죠. 올해 수능에서 수동태가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수동태는 이론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타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타동사 앞에 있으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이때 타동사는 동사의 위치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보어나 명사 수식 위치에서는 pp가 된다. 다시 수동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갔느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뒤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샀다 연필을. 우리나라는 나는 연필을 샀어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영어는 뒤에 있어야 할 연필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필 샀다 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연필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타동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타동사는 동사 위치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고 동사 위치가 아닌 명사 수식이나 보호 위치에서는 과거분사가 된다. 여러분 됐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수동태입니다. 자, 그리고 준동사.
부정사가 옳냐 분사가 옳으냐.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사 쓸래 분사 쓸래. 원형 부정사 쓸래 투 부정사 쓸래.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복문을 단문으로 관용어구.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빠져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자, 부정사. 이 부정사가 옳으냐. 자, 부정사 쓸래. 그다음에 여러분들 동명사 쓸래. 이런 식으로도 출제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냐 동명사냐.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들어봤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사가 옳으냐 분사가 옳으냐. 원형 부정사냐 투 부정사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복문을 단문으로 관용어구. 여기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출제된 것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그야말로 왜 그러냐면 바로 과거 분사가 그 유명한 수동태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과거 분사 등장은 우리나라 언어에는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언어에는 과거 분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우리 한국어, 우리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우리는 과거 분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어제 이 연필을 샀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 연필은 어제 나에 의해서 사졌어.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연필은 어제 나에 의해서 사졌어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친구들에게 하지 않죠. 한마디로 과거 분사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문화의 특징이죠. 좀 더 보충 부연 설명하면 그네들은 상업 장사를 했기 때문에 상업 장사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물건은 동작을 합니까? 동작을 받습니까? 동작을 받죠. 그래서 받을 숫자, 동작 동자, 형태 태자. 그래서 수동태가 발달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자동사, 타동사 확인하고 수동태, 준동사 문제, 그 다음에 일치, 조동사 이렇게 나온다. 가장 으뜸은 수동태다. 그리고 준동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집중적으로 출제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 문제죠. 일치는 주어 동사 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의 일치인데 흔히 시제 일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제 일치 예외. 영어에서 언어라는 것은 예외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예외,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예외라는 말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일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치 문제는 흔히 일치 문제는 어떤 것이 출제가 되냐면 주어와 동사가 여러분들 출제됩니다. 주어 동사 일치가 출제되는데 주어 동사 일치에서 주하고 동사 이 사이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이 수식어가 방해를 하죠. 이 수식어가 interfere, 방해를 합니다. 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제일 먼저 동사를 잡고요. 동사 앞에는 주어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일치 문제다. 1대 1이다.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다. 그 다음 소위 시제일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 문법에서 흔히 학원에서 흔히 자습서 참고서에서 시제일치는 거의 모두가 틀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시제일치는 주절이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면 종속절도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다. 그런데 주절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은 현재다. 그래서 이것은 시제가 일치의 예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주절이 과거일지라도 종속절은 얼마든지 현재 시제, 현재나 미래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제일치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시제일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혀 잘못된 영어니까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제일치는 출제되지 않지요. 오직 시제일치에서 출제되는 것은 과거보다도 앞선 시간. 여러분들 과거보다 앞선 시간이 여러분들 뭐예요? 과거 완료지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하고 과거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에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죠.
수식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과거면 동사도 과거. 여러분 됐죠? 부사가 현재 완료, 동사도 현재 완료. 부사가 과거 완료, 동사도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부사가 동사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만 출제되지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다. 시제일치 그런 말 없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낸 영어죠. 절대 출제 안 됩니다. 다음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이죠.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얼마든지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이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일치를 내니까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 must have pp. 무엇뭐 했으면 틀림없다. need not have pp.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해버렸다.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cannot have pp.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 조동사 should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역할로 영어에서는 총 17개가 존재합니다. 조동사도 출제가 상당히 잘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선은 조동사 should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e used to,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be used to 뒤에 ing, 그 다음에 비동사가 빠지고 주어 used to,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used to하고 여러분들 should 기억하자. 그 다음 must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출제되냐면 바로 must have pp, need not have pp, should have pp, cannot have pp. 이걸 기억하시면 조동사는 알게 됩니다. 영어에서 조동사는 총 17개가 있다겠죠. 조동사의 1차적인 의미는 추측입니다. 추측이죠. 다시 말해서 17개 대부분의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란 말입니다. 추측은 가정법에서 추측이죠. 가정법은 상상, 추측, 거짓 반대니까요. 그래서 추측은 가정법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가정법과 조동사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추측은 미래의 일을 추측하죠. 그러니까 추측은 미래와 관련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동사, 투부정사, 가정법은 영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과거.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여러분들 토익 시험도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와 과거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과거가 출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동사를 보시고 이 동사를 확인한 다음에 동사가 전혀 이상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뭘 보시냐면 바로 부사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죠. 왜 선생님 부사를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바로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verb 바로 동사죠. add가 더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동사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는 동사가 영어의 70%이므로 부사와 동사는 절대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를 확인한 다음에 동사가 전혀 이상이 없으면 바로 부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빈도부사 still, enough, yet 이런 단어들의 출제가 잘 되고요. 동사 수식에서 반드시 부사와 연결해야 되고 형용사 수식도 부사가 한다. 그 다음에 시간조건 부사절 when, if나 before, in case를 보면 시간조건 부사절을 생각하라. 가정법은 혼합가정법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험에서만 그렇습니다. 토익의 역사가 4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토익에서는 혼합가정법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는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혼합가정법이 출제가 되는데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그러면 혼합가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완료가 출제되는데 반드시 부사를 확인하라. 아셨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출제되고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출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법은 혼합가정법이 출제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조건 부사절은 미래 대신에 현재 쓴다는 말 예를 들어서 들어봤죠. 그것도 참으로 엉터리 영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뿐만 아니고 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 너무나도 엉터리입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달리 동사의 현재형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go의 현재형은 go나 go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go나 go는 현재야라고 하지만 그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go하고 go는 현재도 되지만 미래도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다시 그게 문제입니다. come 됐죠? come은 현재 오다 아니라고요. come은 현재 오다란 뜻도 되지만 미래에 올 것이다라는 뜻도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영어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동사의 현재형을 보면 현재의 상태나 현재의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의 확실한 추측일 때는 동사 현재형을 씁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will 하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will은 미래의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이고 미래의 확실한 추측일 때는 바로 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 비가 그친다면 나는 외출할 거야. 비가 그친다면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미래 대신에 현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비가 확실히 그치면 외출하죠. 확실하죠. 비가 언제 그치겠어요? 미래. 근데 확실히 그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확실한 추측일 때는 동사 현재형을 쓴다고요. 아셨죠? 그게 바로 현재 동사 현재입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스트럭처 문제 4문제를 전공하는 시간으로 동사와 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